3교육의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9일이 되겠고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주걸 임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의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해수와 같다. 즉 작은 물의 개념이 아니라 큰 바다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후수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임수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죠.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다? 수는 한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무토만 써서는 안 되고 병화를 아울러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는 수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임수의 특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수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입니다. 축월은 해월, 자월, 축월, 해자, 축, 북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 자월이죠. 자,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해월 임수할 때 신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양인격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수가 임간지인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자월인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으로서 임수일간인 무지무지 세력을 얻어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안적으로 보다 무토 병화를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과 마찬가지로 4개월이 되죠. 이 4개월인 진술, 충미, 월은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물론 축월을 상반 월과 하반 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상반월은 수가 세력을 얻었고 하반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수가 약하다 이렇게도 보지만, 이거는 제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 거고, 축월만 놓고 봤을 때는 보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월이라 하더라도 자수를 보게 되거나 또는 해수를 지지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해서 이거는 해월, 자월의 임수보다도 더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당연히 쓰고 무토 병화를 쓰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도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관성인 토가 왕한 것이다. 특히 임수 입장에서 축토는 정관이죠. 하지만 축월 정관인 축토라 하더라도 임수가 세력을 크게 얻지 못하면, 물론 축중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월, 자월에 또는 신월의 임수처럼 왕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축월은 엄동설환입니다. 굉장히 추운 계절이죠.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땅도 얼고요, 물도 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모든 만물은 얼게 되면, 결빙되게 되면은 용도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급선무가 뭡니까? 화를 얻어서 물을 녹이고 땅을 녹여야지만 물은 물대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 토는 토 나름대로의 쓰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 축월의 임수는 화를 얻었느냐, 화를 얻지 못했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신금 같은 인성을 얻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월의 임수가 병화 신금을 써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등의 뿌리를 얻었다, 이거는 굳이 신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무토 병화를 쓰는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축토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무토를 쓸 수 없고 신금을 쓰는 것이다. 만약에 무토가 금이 없는데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물론 병화로서 해동,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같이 써서 저 무토를 갖다가 적적하게 조절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축월의 임수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로서 해동하고 신금 또는 경금으로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가 정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축월의 임수, 토가 왕한 계절, 물론 임수 자체가 월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해월, 자월 또는 신월의 임수만큼 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 많은 관성이 일간 임수를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축월은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땅이 얼고 물도 얼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급선무
땅이 얼지 않도록, 물이 얼지 않도록 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주고 땅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많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금도 상관없겠지만은 금이 있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법이고요.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간목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 지지로 해수 자수를 받다 이때는 무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약간 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격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데,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고요. 월지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월지에 있는 축토가 일간 수를 갖다가 토극수하는 관계가 됩니다.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나를 공격하는 관제, 구설, 송사, 질병, 적군, 도적 이런 것들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성은 두 가지,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말했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이렇게 좋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을 편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은 다시 그래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관은 나쁜 것, 칠살은 나쁜 것, 정관은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약해서 너무 신약하면은 정관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요. 편관 칠살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살펴서 좋고 나쁘고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정관은 법, 윤리, 도덕이니까 좋은 것, 편관은 기둥서방 또는 질병, 도적이니까 나쁜 것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양간 있죠. 양간은 뭐가 있습니까? 간목 같은 거라든가 또는 병화라든가 무토라든가 그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는 편관을 얻어야지만 국세가 더욱 커진다. 간목은 뭐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요.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 양광,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무토는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님, 그러면 경금은요라고 봤을 때, 경금은 일간의 특성상 병화, 칠살보다는 정화로서 단련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봤을 때 양간은 대체적으로 관살을 좋아하는데, 특히나 간목, 병화, 무토, 임수라고 하는 것은 편관, 칠살을 얻어야지만 국세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 칠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이 되는 것은, 만약에 내일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음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양대음, 정관,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축이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축이라고 하는 지지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가 들어가 있고요. 신금이 들어가 있고 기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토가 투출하면 당연히 원안적인 뭐가 된다? 원안적인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인이죠. 정인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격에 관인상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인상생이라고 뭐냐면 정관을 설해서 나를 생해준다라고 해서 관인상생, 즉 월지에 있는 정관을
정관이 토생금하고 금은 다시 나를 생해주니 정관의 기운을 신금이 얻어서 신금이 다시 나를 도와주는 구조가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개수가 투출하면 겁재격인가요? 아니죠. 겁재격은 아니고 개수는 그냥 투출했으면 그냥 원한적인 보다 정관격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축월은 겨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이죠. 원래는 해자축 북방이라고 해서 수왕절로 보지만은 해자월은 그야말로 수가 왕한 계절이 맞습니다. 해월은 수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이라고 했고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했지만 자, 해자월을 지나 축월에 가게 되면 이제 임수가 쇠지에 가서 임수 자체가 이제 신약 지지로 이제 점차 넘어가게 되죠. 그래도 해자축 북방에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원령에 통근하죠. 개수의 통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금의 생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축월은 토왕절이 어떤 분들이 축토는 토로 보지 않고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낭설을 이렇게 설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낭설이 토는 토지 어떻게 토가 수가 됩니다. 물론 지지로 방합해 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수기가 왕해진다라고 보지만 축토가 완전히 없어져서 수가 된다라고 보진 않고 이거는 뭐예요? 이 낭설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 성립되지 않았는데 축토를 그냥 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이고요. 일단 정관격에 수가 원령을 얻어서 세력이 없진 않지만 관이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무토로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가 임수를 올 때는 파극하게 돼. 이걸 또 관사론접이라고 보시는 분들인데 관사론접 아니고요. 이건 살중신경으로 국세가 바뀐다. 만약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뭐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저 무토를 제거하지 않으면 임수가 파극돼서 안 된다. 뭐 크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무토가 투출되지 않으면 간목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축월은 조후가 되지 않으면 땅도 얼고 물도 얼게 되는 것이니 일단 해동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해동. 물론 이제 요즘 겨울에 뭐 물이 얼면 썰매도 타고 뭐 이렇게 스케이트도 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음양오행에 있지 않아 썰매 타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눈썰매 타고 그런 것은 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중화에 있기 때문에 사주는 중화가 답이다. 중화는 왕쇠와 뭐라 그러십니까? 한열이 중화가 되는데 해자 축월은 너무 춥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급선무고 일간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돼서 임수의 근월을 마련해서 관인상생해 준다라고 하면 뭐다? 그렇죠.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다. 물론 이제 변격이라고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 자수를 보고 예를 들어서 해수까지 봤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해자축 방합, 수가 왕해진죠. 이런 경우에는 원한적으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호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지만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신금을 쓰는 것이 정법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에 개수, 겁재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겁재격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월은 정관격이 되고 개수 겁재가 투출되게 되면 사주가 더욱 한습해지고 추워지고 물이 얼고 땅이 얼게 되는 해동이 필요하겠죠. 해동됨이. 자, 그런데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고요. 을목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수 입장에서 상관이죠. 성격 자체가 좀 시원시원하고 좀 카리스마 있고 나름대로 강단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질 겁니다만은 화가 없다라고 하면 나무가 얼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발산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얼어버리니 좋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움츠려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는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일지에서 이렇게 신금을 얻어서 임신일주 임수가 여기 이렇게 통근해서 이렇게 정도 되게 되면 수가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되더라도 축월이 계속 투출되어 있고 임수가 신에 이렇게 뿌리를 두면 능히 뭘 쓸 수 있다? 무토로서 임수를 쓸 수는 있지만 역시나 조후가 되지 않으면 조후가 되지 않으면 땅이 얼고 물이 얼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도 중요하지만 조후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가 양인을 이거 그냥 자수가,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고요. 자, 아까는 축중개수였으니까 그냥 겁재라고 표현했지만 자수가 있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양인이 투출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일간 임수가 극왕해지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무조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으로서 줘야 되는데 무토가 없습니다. 축토 가지고 제방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간목을 봐서 왕수의 기운을 순세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간목이 없고 그냥 을목승목이고요. 병화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운이요? 아니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가 살아나야지만 물도 해동이 되고 금도 해동이 되고 목도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이건 금수운 가게 되면 계속 한습한 그런 것 쪽으로 가는 것이 돼서 좋지 못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생시 신해시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시는 요거는 양인이 아닙니다. 자수를 봤을 때 얘가 양이 되는 것이고, 해수는 임수가 녹을 얻어서 신왕해진다라고는 보지만 얘가 양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 수가 굉장히 왕한 것이고,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원래는 정법이지만은 무토병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축토 가지고는 임수를 뭐 할 수 없다, 제방할 수 없고, 역시나 을목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것. 단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병인대운 되고 인신충 되는 것, 요거는 조금 조심해 필요가 있겠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임인시가 되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 눈치채신 분들 계죠. 이거 인신충이 되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추월의 임수가 그래도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세력을 얻었다, 강해졌다, 이렇게 신왕으로 봐도 되겠지만 라고 했는데, 이거 인목을 보게 되면 인신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임수가 약해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리 조우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목화보다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런 생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되게 되면은 진토를 얻었습니다. 이 진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나 월간에 시간에 간목,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만 있다라고 하면은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화가 없기 때문에 금수운보다는 목화운 가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렇게 대운들이 나쁘진 않지만은 모는 조심해야 된다. 역시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인신충은 요건 조심해야 되는데, 견해에 따라서 신진이 준삼합이 된다라고 보면 인신충도 구제가 되는데, 견해에 따라서 준삼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인신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신진 합이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병인시에 인신충이 되지 않는 걸로 보죠. 그러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갑진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자신에도 여자 같으면 그냥 그럭저럭 한번 해볼 만한데, 경자신은 너무 여자가 너무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갑진시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사화를 봐서 조가 될 것 같지만 사신 합수가 되죠. 을목은 용도가 없는 게 수를 땡겨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안 되고 공력이 떨어지고, 을목은 화를 생하는 것도 공력이 떨어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진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을사시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아싸라게 병오시 이렇게 얻게 되면은 그냥 원국에서 조가 확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갑진시만큼이나 나쁘지 않은 이런 생시고, 이런 경우에는 여자도 나쁘지 않겠지만 남자로 태어나도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 왜냐면 갑자, 개, 임술, 신유 이렇게 한 50년 정도가 금수운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화가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거든요. 이때 오해 뿌리던 병화 투출되죠. 을목은 병화 생하는 공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병옷이 남자 같은 경우 오늘 같이 남자라면은 이렇게 병옷이 정도 얻는 것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거고, 정미씨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정임합
밥도 이렇게 되려고 하고, 밑으로 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닌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 만약에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물론 죽토에 뿌리를 둔 무토가 이렇게 투출돼서 임수를 제방할 것 같긴 하지만, 신금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금순으로 갔다 그러면 무토의 기운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차라리 무신시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의 기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신금 편인 두 개의 뿌리를 두고 있고 신금 두 개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것,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갑진시 정도 또는 뭐 좀 세게 잡는다고 하면 신해시 정도 또는 병호시도 나쁘지 않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무신시도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호시 또는 갑진시 정도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봤을 때 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 아까 말씀드렸죠. 임인시 같은 경우, 정미시 같은 경우, 기유시 같은 경우, 이거는 임인시 같은 경우는 신축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만, 정미시라든가 기유시라든가 이거는 이 사주가 특색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죽인 거 봤더니 밥 같기도 하고 밥인 것 같은데 죽 같기도 하고 이런 이도저도 아닌 좀 약간 그러한 생시다. 차라리 특색 있는 생시를 고르는 것이 낫다. 여자 같은 경우는 신해, 경자, 아싸라게 갑진, 뭐 병호, 무신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병호 정도 이렇게 잡는 것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